또 마고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 산신,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신, 그리고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한 거죠. 무당은 이 마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대신 할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면은 노랑 저고리에 홍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할머니가 있어요. 아주 젊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부채와 방울을 들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무당들이 대신 할머니라고 하는 분인데 실은 이분이 마고 할머니라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고 할머니가 여기 자식을 낳는다고 그랬죠. 앞에 큰아들은 우리가 기라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와 충이 되느냐 하면 이게 나무예요, 나무. 우리 나무를 남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용비오천가에 보면은 불휘 깊은 남기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게 그 용비오천가의 두 번째 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용비오천가를 그 세종대왕의 아드님들이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맞자를 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맞자에서 이 나무를 가지고 불휘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 밀세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그 풍이족이라고 하는 문자가 바로 이 두 번째 문자 충자에서 나옵니다. 이게 왜 충자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둘째 아들이고 또 기자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막 태어나니까 많이 생기잖아요, 아들들이. 그래서 많이 생겨나는 아들들을 충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충이라고 그랬냐면은 충자하고 여자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마고 할머니를 부를 수 있는 여자하고 또 충을 낳아주는 어머니를 우리가 그 사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모는 풍이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댐족의 어머니다 이런 뜻인데 그 사모의 아들 일이 충으로 이제 그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큰 의미를 두고 발음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형상이 닮았기 때문에 그 충이라고 발음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 그것이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이제 풍자에 들어있는 풍이족의 지손 충과 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풍자가 새로 나왔어요. 상나라 때 새로 나오고 또 상나라 때 새로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실은 이것은 번조선의 문자예요. 왜 번조선의 문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새는 조이족을 의미하는 문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새의 어깨에 있는 이것은 날개예요. 이 날개를 우리가 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쪽 날개예요, 이게. 그리고 새와 날개를 이렇게 같이 그려놓고 이것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엔 우리는 바람이란 발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바람 북두칠성에서 나와요. 북두칠성의 성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그 파동이 연속적으로 내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북두칠성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자로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푸르라고 말하면 있어요. 그게 푸르라는 게 어디서 있냐면은 고구려 벽화에 나와요. 북두칠성을 그려놓고 푸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북두칠성에서 푸르라고 하는 성기가 땅으로 쏟아지면서 그것이 바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 풍이 문자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고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거든요. 풍이다. 그러니까 풍은 우리가 본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정음이 되는 풍의 발음은, 풍의 소리는 우리가 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정음과 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음은 우리가 풍이라고 그러고 또 바람은 우리가 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과 운을 합하면은 풍과 바람이 되죠. 그러니까 풍과 바람을 가르쳐요. 누구에게인가. 그 가르치는 것을 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음, 운, 훈, 이 세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문자가 이제 그 자전에 들어가는 문자를 만들게 되죠. 그러한 것이 풍이 문자에서 나오는데, 여기 상나라 보면은 느닷없이 지금 새가 나왔어요. 근데 새가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뱀사자가 처음 태어난 문자라고 보고, 그리고 그 문자가 풍이족이 만들어낸 최초의 문자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엔 설명이 가능해지죠. 그걸 만들어낸 인종이 조이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이족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조이족이 그 새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이 생기는 거죠. 또. 이건 틀림없이 조이족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상나라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조이족의 문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게 주나라에 가면은 이게 좀 변합니다. 자, 새는 그대로 있어요. 새는 그대로 있는데 이 날개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맨 위에 거는 이게 형이라는 문자가 되기 직전의 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것은 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장자와 차자, 삼자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여기 보면은 충자 세 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에. 자, 그럼 주나라 때는 이것을 좀 고차원시켰어요. 그리고 그 풍이족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설문은 이 풍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네요. 근데 밑에 거는 조금 설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빛을 별자는 이거는 푸르, 북두칠성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뱀사자가 아들 자자로 변하기 전의 문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부라진 것은 이것은 뱀이에요. 그러니까 풍이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요. 자손이 태어나요. 그 이것이 팔이에요. 팔. 그리고 위에는 요게 머리죠, 이게.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안석괴자죠. 그러니까 머리를 아주 중요시 한다는 뜻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풍이족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 쓰고 있군요. 자, 전국시대인데 이건 전국시대는 한나라보다 후대예요. 근데 한나라 때는 보면은 여기 뱀사자가 3개가 들어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충자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뱀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3사람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공자가 나오네요. 이 공자는 뭐예요?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석괴는 이것이 빈다는 뜻이 있죠. 마고 할머니가 빈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마고 할머니가 지금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한나라 때까지도 풍이의 영향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한나라 후기쯤 가면은 이 풍이족이 완전히 변해서 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한나라보다 먼저 나라인 진나라 때 보면은 뱀사자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풍이족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진나라 때는. 근데 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섰을 때도 이 뱀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이족이 아직도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배달나라 조선의 주류 세력이었던 풍이족이 한나라 때도 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이것이 이제 해서가 되는데 여기엔 완전히 본래 충자가 되죠. 자, 근데 여기 또 도표 우리가 이 삐를 보면은 여기 충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충자예요. 그러니까 풍이족의 장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는 풍이족의 지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도표 D를 보면은 풍자를 이렇게 분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붓으로 나와 있는 이 좌변은 이것이 새 축자예요. 새 축자. 그러니까 새 조자가 새 축자로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자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 외 문자에 사람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밑에다가 열십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열십자는 이 사람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머리 부분, 목 부분에 날개, 한쪽 날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람이란 뜻이다 이렇게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풍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풍자라는 문자는 풍이족의 문자다. 그리고 풍이족의 문자가 서서히 변해서
오늘날의 이 풍자가 되었다, 바람 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풍미족에서 중요한 것은 기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성. 그러니까 풍미족을 만들어내는 그 뱀사자에서 기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기성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 맞자에서 나오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맞자에 들어있는 첫 번째 나무 목자가 기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무 목자가. 그리고 요것은 충자가 되죠. 그러니까 충자에서 풍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성과 풍성이 이 맞자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